경상남도 김해의 조용한 농촌 마을. 이곳은 은퇴한 경찰 박종수가 평온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아내 이정희와 함께 이주한 곳이었다. 그러나 마을 한복판에 사람을 삼킨 깻잎 장아찌라는 소문이 퍼지며 상황은 급변했다. 실종자는 이미 3명째, 모두 50대 이상 남성이며 마지막 행적은 마을 회관에서 열렸던 건강식품 시식회였다. 문제는 그 시식회의 주요 반찬이 깻잎 장아찌였다는 것. 사람들은 장아찌에 무언가가 들어있었다고 수군대기 시작했다. 박종수는 경찰을 그만둔 지 오래였지만 그의 본능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특히 실종자 중 한 명이 과거 자신이 강력 사건으로 체포한 범인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더욱이 그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의문사했고 유족은 줄곧 박종수가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해왔다. 이 사실은 마을 회관의 CCTV에서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박종수에게 깻잎 장아찌를 권유하며 웃는 장면이 발견되면서 더욱 기묘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박종수는 정희에게 말하지 않은 채 조용히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그의 뒤를 쫓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있었고 며칠 후 그의 집 마당에는 너도 곧 깻잎을 씹게 될 것이다라는 붉은 글씨의 쪽지가 도착했다. 과연 이것은 과거 사건의 복수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음모의 시작일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깻잎 장아찌를 둘러싼 실종 사건이 확산되던 가운데 박종수는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었다. 실종된 3번째 남성의 신원이 공개되자 그의 가슴은 크게 요동쳤다. 이창복. 그는 15년 전 박종수가 직접 체포한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의 용의자였던 김상범의 외동아들이었다. 박종수는 당시의 강압수사 논란 속에서도 끝까지 김상범의 유죄를 주장했고 결국 그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몇 해 뒤 김상범은 교도소에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그 유서엔 박종수의 이름과 함께 내가 저지르지 않은 죄,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문장이 또렷이 남아 있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박종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창복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창복은 최근까지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으며 그의 상담 기록에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나는 죄인과 싸운다는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상담 기록을 작성한 인물이 바로 현재 박종수의 상담사로 만나고 있는 한지민이라는 사실이었다. 운명은 잔인하게도 두 사람을 다시 엮어놓고 있었다. 한지민은 자신이 상담했던 이창복이 실종되었단 사실에 말을 잃었다. 그리고 박종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 마지막으로 진실은 깻잎 안에 있다고 했어요. 깻잎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던 것일까? 진실은 점점 박종수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박종수는 이창복의 실종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랜 세월 눌러온 과거의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임을 직감했다. 그는 한지민의 조언에 따라 정식으로 상담을 시작했지만 매번 상담 중 떠오르는 장면들은 자신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기억들이었다. 과거 김상범 사건 수사 당시 결정적 증거였던 옷. 조각의 위치가 이상하다는 동료 최영호의 말을 무시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그의 선택은 정의였을까 아니면 조급함과 압박 속에서 만들어진 타협이었을까? 바로 그때 박종수의 아들 김민재가 아버지의 행적을 조사한 기사를 발표한다. 제목은 15년 전 억울하게 옥살이한 남자, 그의 죽음 뒤 진실은? 기사에는 박종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박종수는 아들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날 밤 두 부자는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눈다. 김민재는 말한다. 아버지, 정말 상범 씨가 범인이었나요? 혹시 아버지도 헷갈리시죠? 침묵이 이어진다.
박종수는 아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김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그 사람 아들 이창복 씨는 제보를 하겠다고 했어요. 자기가 어릴 적 직접 본 건 아버지가 그 증거물을 가져온 게 아니라 어떤 상자가 마을 우체통에 먼저 도착했다고요.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김상범은 억울한 누명을 쓴 셈이다. 그 밤 박종수는 옛 동료 최영호를 다시 찾아간다. 최영호는 오래 묵은 서류 뭉치를 박종수에게 내민다. 너도 알고 있잖아. 그 옷 조각은 처음부터 이상했어. 우리가 그냥 눈 감았던 거야. 박종수는 서류를 들고 나온다. 그 순간 마을 방송에서 4번째 실종자가 나왔다는 긴급 공지가 울려 퍼진다. 마치 누군가 박종수의 과거를 모두 파헤치려는 듯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새벽 2시 마을의 정적을 깨는 방송이 울려 퍼졌다. 긴급 공지입니다. 박동수 씨가 실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장소는 보건소 앞이며 신체 특징은 방송을 들은 박종수의 손이 떨렸다. 박동수. 그 이름은 그에게 낯설지 않았다. 박동수는 과거 김상범 사건 당시의 주요 증인이었고 박종수에게 결정적인 진술을 제공했던 남자였다. 그의 증언 하나로 김상범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고 박종수 역시 그 덕분에 특진을 받았었다. 그리고 이제 그 박동수가 사라졌다. 박종수는 즉시 최영호와 함께 박동수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보건소를 찾아갔다. 현장은 깨끗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보건소 출입문 옆 자전거 거치대에 누군가가 쓴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그때의 그 증언, 너도 알고 있었잖아. 사실은 깻잎 아래에 숨겨졌던 거. 박종수는 메모를 집어들고 뒷면을 살펴보았다. 놀랍게도 오래된 지문이 하나 찍혀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자신을 재판정 위에 세우겠다는 경고였다. 한지민의 조언을 받아 그는 메모지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다. 그러나 경찰들은 박종수가 예전 동료였음에도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건 당신이 처리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어쩌면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그날 밤 박종수는 정희와 마주 앉았다. 아내는 조용히 물었다. 당신 요즘 이상해요. 무슨 일이죠? 그는 숨죽이며 고백했다. 정희야, 내가 누명을 씌웠는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는 그 죄를 갚아야겠어.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말없이 식탁 위에 깻잎을 내려다보았다.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 아니, 무엇을 숨기려 했던 것일까? 박종수는 결국 자신이 억지로 감추고 있었던 기억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다. 과거 김상범 사건 당시 증거가 담겨 있었다고 알려진 봉투는 처음부터 의심스러웠다. 그날 밤 마을 우체통에서 우연히 발견된 그것은 박종수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미리 넣어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 묻은 옷. 조각은 과학적 감식 없이도 범인을 단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알 수 있었다. 그 증거가 너무 완벽했기에 오히려 함정일 수 있었다는 것을. 최영호는 그동안 자신이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았다. 사실은 그 증거 우리 둘 다 이상하다고 느꼈잖아. 하지만 당시 분위기에서 이슈를 빨리 끝내야 했고 넌 승진 직전이었어. 그래서 나도 말릴 수 없었지. 박종수는 무릎을 꿇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사람 하나를 죽인 셈이야. 이때 김민재가 등장해 경찰에 제보한 익명의 자료를 들고 왔다. 그것은 이창복이 실종되기 직전 촬영한 영상이었다. 그는 영상 속에서 나의 아버지는 범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깻잎 장아찌 안에는 그의 억울함이 담겨 있어요 라고 말하며 유리병을 들어보였다.
그 병 안에는 실제로 당시 박종수에게 전달되었던 우체통 봉투와 동일한 인장이 찍힌 문서가 있었다. 나는 이걸 세상에 알릴 겁니다.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박종수는 자진해서 경찰에 출두한다. 그는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김상범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한 절차에 협조할 것을 선언했다.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고 깻잎 장아찌 사건은 전국을 뒤흔든 정의 회복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4명의 실종자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앞엔 더 깊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며칠 후 김해시 외곽에 버려진 양계장에서 4명의 실종자들이 전원. 생존한 채 발견되었다는 속보가 전국을 뒤덮었다. 그들은 모두 심각한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였지만 정신은 명료했고 경찰 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이들을 납치한 범인은 김상범의 동생 김상호였다. 그는 김상범이 자살한 직후 오랜 시간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형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었다. 김상호는 박종수를 포함해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들, 그리고 결정적인 증언을 했던 인물들을 차례로 겨냥하며 공포를 조성했다. 깻잎 장아찌는 그저 하나의 도구였다. 그는 마을 주민들 사이에 건강식품이라는 이름으로 깻잎을 퍼뜨렸고 그 안에 미세하게 조작된 향을 통해 대상자들의 불안과 환각을 유도했다. 이는 실종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 틈을 타 그들을 납치의 폐가에 가둔 것이다. 조사 결과 김상호는 화학 전공자로 실험실에서 몰래 개발한 향 성분을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이 모든 행위를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진실은 깻잎 속에 있다는 슬로건으로 유튜브에 예고편 형식의 짧은 영상들을 올렸으면 이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복수극이 아닌 현대 사회의 정의 회복과 언론의 역할에 대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박종수는 다시 불안에 휩싸인다. 김상호는 체포되었지만 조사 중 난 단지 시동을 건 것뿐이다. 진짜는 따로 있다는 말을 남겼다. 그 말은 박종수의 귀에서 계속 맴돌았고 마을 곳곳에 또다시 수상한 인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박종수는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사건이 일단락된 듯 보이던 어느 날 새벽 박종수의 집에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다. 정희는 놀라 깨어났고 박종수는 맨발로 현관에 나갔다. 모니터에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실루엣만이 서 있었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바닥에 놓인 봉투 하나만이 그를 맞이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함께 그날의 5번째 사람이 있었지라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사진 속에는 15년 전 김상범 사건 현장에서 찍힌 장면이 담겨 있었다. 박종수와 최영호, 박동수 그리고 김상범. 그런데 모퉁이에는 낯선 인물 하나가 불분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기억을 되짚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의 상황은 너무나 복잡했고 자신도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었다. 정희는 그의 곁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가 나오려는 거예요. 조심해요. 그 시각 경찰서에선 놀라운 보고가 접수되었다. 김상호가 수감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것이었다. 독극물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되며 내부 용의자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김상호는 구속 직전 누군가로부터 작은 유리병 하나를 건네받았고 그 병에는 역시 깻잎의 진실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누군가가 이 사건을 끝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확장시키고 있었다. 박종수는 다시 최영호를 찾아갔다. 우리 뭔가 놓친 거 있어. 그 사진 속 5번째 사람 기억나? 최영호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내 조용히 말했다.
아마 진짜 범인은 그날 처음부터 우리 곁에 있었던 누군가야. 그냥 잊은 거지. 너무 오래돼서. 이제 박종수는 사진 속 인물을 찾기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의 과거는 여전히 깻잎 사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다. 박종수는 사진 속 5번째 인물을 추적하던 중 과거 김해경찰서 증거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던 문서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최영우와 함께 직접 보관소를 찾아가 낡은 사건 기록 파일을 뒤졌다. 그곳에서 발견한 낯익은 이름 윤기태. 그는 당시 현장 감식반 소속의 외주 분석가였으며 사건이 정리된 후 갑자기 사라졌던 인물이었다. 그의 이름은 공식 기록 어디에도 남지 않았고 박종수조차 잊고 있던 존재였다. 박종수는 윤기태를 찾기 위해 수소문한 끝에 경북 의성의 외딴 산골에서 그를 찾아냈다. 낡은 한옥에서 혼자 살아가는 윤기태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박종수가 사진을 내밀자 눈빛이 흔들렸다. 당신 그날 깻잎 장아찌를 먹었지? 내가 만든 거였어. 윤기태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는 실험적으로 제조한 식물 추출 성분을 깻잎 장아찌에 삽입해 인간의 심리와 기억에 영향을 주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리고 김상범 사건은 그 실험의 피험자 중 하나였다. 그날 증거는 조작된 게 아니라 단지 모두가 그렇게 기억하게끔 유도된 거야. 깻잎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기억을 조작하는 매개체였지. 박종수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그가 지난 15년 동안 믿어왔던 정의와 진실이 깻잎 한 장에 의해 왜곡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너무도 끔찍했다. 윤기태는 박종수에게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제 당신의 입으로 진실을 말해야 해요. 그 깻잎을 먹고 그날을 떠올리세요. 조용히 준비된 장아찌 하나가 박종수 앞에 놓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다. 수많은 진실이 한 장의 깻잎 사이에 숨어 있는 지금 이제 마지막 대답은 그의 입속에서 내려올 참이었다.